안녕하세요. 식품미생물학 기본이론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5년도 식품위생지 경력경쟁 대비 식품미생물학 수업을 개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제가 처음에 25년도 시험 대비 미생물 수업은 7월 말에 계획을 해놨었는데 교재 이슈가 생기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우리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게 수업을 진행하자라고 해서 조금 더뎌졌지만 이제 9월 초에 이렇게 개강하게 됐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교재도 저희 미생물의 특징, 미생물학 제가 이제 계속 편집팀과 상의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컬러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그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료 화면을 계속 띄워주면서 수업을 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그 미지의 세계를 볼 때 컬러의 사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서로 잘 이야기돼서 편집팀에서 100컷이 넘는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 사이 동안 저랑 편집팀이랑 이제 파일이 딱 왔는데 세상 그린 것만 100것이 넘고 아닌 그림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림 부분은 또 내가 추가하고 싶은 그림들은 다 PPT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의 수업처럼 참고해야 되는 그림들은 PPT로 보여드리고 예전에는 전혀 책에 없었던 그림들도 제가 참고용으로 보여드렸던 그림들도 이제 책에 많이 실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즐겁게 작업했고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어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고요. 이 식품미생물학 요즘에 제가 이제 만점, 이 100점 맞는 친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지고 있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저의 느낌은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생에서는 100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제가 만점 위생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미생물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저랑 공부하시면 분명히 고득점해서 합격으로 가는 이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먼저 강의 일정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식품미생물학은 이제 위생학과 달리 커리큘럼이 5개가 있지 않고 3개만 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게 저의 이제 목표인데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동안 기본서가 없었는데 그걸 하나 해결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할 때 이제 장미 식품위생물 기본서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총 3달 동안 4시간씩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게 정말 강의가 비처럼 쏟아져 내려올 거예요. 왜냐면 화학은 이미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지, 위생 6시간 하지, 미생물 4시간. 그래서 6시간 안 하고 4시간씩 할 겁니다. 미생물 제가 이제 기본 이론 수업 이제 오랜만에 개강하기 때문에 저도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이렇게 실강으로 만나시기 원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수업을 해볼 예정이고요. 끝나고 나면 12월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문제집은 교정 중에 있고요. 지금 제 계획대로면 위생도 12월부터는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위생은 뭘 해야 되냐면 심화이론 수업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위생은 이제 12월 되기 전에 기본 이론 끝내놓고 심화이론 끝내놓고 둘이 동시에 이제 이렇게 12월부터 문제풀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1월까지 내년 1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미생물학은 내용이 이렇게 막 위생처럼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1월 정도 마무리돼서 2월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제 저희가 실력 점검을 해야 하니까 실전 모의고사가 2월 또는 이제 시험 일정에 따라서 내년 2월이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다시 채용 공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미생물학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가 나왔고요. 이 글이, 그 표지를 보자마자, 제가 편집장님한테, 우리 수험생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목차를 잠깐 캡처해서 넣어놨는데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아침에 와보니까. 여러분 첫 페이지 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기본서이다 보니 좀 더 자세히 이제 목차가 들어있고, 초시생분들, 이렇게 저랑 처음 미생물 만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재시생분들은 기존에 공부했던 이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수정이 돼 있어요, 목차가.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도 할 겸 또 어떤 식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지 선생님이 간단히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파트 1을 공부할 겁니다. 파트 1에는 이제 미생물의 이런 개요, 오늘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분류, 명명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그리고 발전사, 이제 파스테르 할아버지, 코우 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들 나와가지고 발전사 공부를 쭉 할 건데, 예전에 워크북 체제에서는 이제 1, 2단원이었습니다. 이게 다 분리돼 있었거든요. 합쳐졌습니다. 합쳐져서 1단원에 모두 정리가 됐고,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세포가 나오는데 예전엔 3단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원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책도 지금 문제집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파트가 세포고요. 우리가 사람 몸도 구조를 알아야 그 사람 알듯이 이 미생물의 이제 구조를 알고, 세포의 구조, 그리고 각 세포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로 제가 구분을 해뒀고, 예전에 막 3단원, 2단원 해서 찢어서 배웠던 것들을 총 정리해서 편모도 하나로 묶어서 다 이렇게 그동안 가르쳐 오면서 조금 불편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수정해서 이 파트에 이제 세포 파트에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생물의 이제 주요 미생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균이고요. 지금 여러분 그 뒤에 제가 기출연항 보여드리겠지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지금 세균 파트입니다. 그래서 세균은 기본적으로 이제 형태라든지 특징 이런 것들을 쭉 보신 다음에, 세균은 크게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크게 챕터를 나눠서 양성균, 음성균으로 구분해놨고, 마지막에 이제 방성균인데, 세균은 우리가 원핵세포라, 원시핵세포를 가지고 있죠. 뭐냐면 온전한 핵의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성균도 원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실의 형태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원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생물 책에서 대다수의 책들이 세균에 함유돼서 같이 이 세균 파트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방성균이 들어있고요. 자, 네 번째 파트는 이제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는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특히 코로나 시국에 가장 불안해했던 파트예요. 왜냐하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바이러스 문제가 어렵고 깊게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가 식품 미생물학 수준에서 바이러스 내용은 박테리오파지 있는 내용들이 대다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그냥 제가 확신을 갖고, 이 경기도가 처음 시작했지만 제가 바이러스를 완전히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저의 예측대로 박테리오파지 위주로, 또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바이러스의 특징들이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파트는 효모입니다. 이제 효모는 특성 파트에 이제 효모가 발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효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생활사가 나옵니다. 이제 세균과 달리 효모와 곰팡이에서는 이제 생활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주요 효모, 중요한 효모들이 나오는데, 이 워크북에서 만난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이제 이런 그 효모, 세균, 곰팡이 각각의 아이들을 다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선생님이 표로 정리해 두고 중간중간 제가 보충하고 싶은 내용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표 옆에다가 작성하면 되고, 이번 기본서도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널찍널찍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표로 쭉 정리가 됐다 보시면 되고, 곰팡이로 갑니다. 자, 곰팡이에는요 버섯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버섯이 큰 개념에서 곰팡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곰팡이와 버섯은 같은 파트에 집어넣어 있고요. 곰팡이는 이제 생활사 부분, 무성포자, 유성포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에서 쫙 다뤄주고, 그 다음은 또 이제
주요 곰팡이들을 쭉 배우게 됩니다. 근데 곰팡이 파트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하시면 되고, 버섯은 아주 간단히 배웁니다. 나오는 내용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버섯도 간단히 이런 애들이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먹는 이 버섯 요것이 3차 균사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요 미생물인 세균, 효모, 곰팡이들은 모든 파트의 마지막에 정리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뤘던 이런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들이 쫙 나열이 돼가지고 핵심만 적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표가 마지막에 있고요. 자, 조류로 넘어가면 조류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 시중 교재들을 다 모아다가 이번에도 이제 그 작업을 했거든요. 다 모아다가 보면 책마다 내용이 너무너무 다양한 부분이 많아서 조류는 제가 모든 내용을 스킵하고 한두 장 정도로 정리해서 이 정도만 봐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조류에서 시험이 막 몇 문제씩 나온다 하면 제가 시중책을 다 가져다가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어라고 말해주겠지만, 거의 시험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서 아주 짧게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8번째 파트가 미생물의 생육, 환경, 그리고 제어에 대한 내용인데, 세균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증식 곡선을 필두로 해서 미생물의 증식의 세대 시간 같은 거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나중에는 눈 감고도 여러분들이 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인자 나오거든요. 이 환경인자는 위생에서 배웠던 거랑 거의 많이 겹쳐요. 환경인자 부분들, 뭐 내적인자, 외적인자 이런 것들 쭉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어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방사선 조사나 이런 것들도 배운 내용들이 있고, 살균법 이런 것도 배운 내용들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최근에 여러 번 기출됐던 뭐 D값, F값, Z값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트 열심히 할 거고요. 마지막 이제 아홉 번째 파트를 보시면은, 이 9번째 파트는 예전에는 2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효소 파트와 대사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요걸 합쳐서 효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효소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대사, 호흡과 발효라는 이 챕터가 뭐냐면 해당 과정, TCA, 전자전달계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건데, 생화학만큼 엄청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생화학만큼 막 이 회로를 다 외워야 되고 이러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하고, 특히 호흡과 발효는 막 시험에 자주 나와서 한다기보다 이 내용이 미생물 책들에 다 있어요, 시중 교재에. 그런데 혼자는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다들 이제 배우고 나면 대학교 때도 교수님이 해결해주지 못했는데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파트 선생님이 이제 영양사 때 생화학 가르쳤던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 파트 또 잘 가르쳐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파트는 이제 유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전 파트고요. 최근에 이제 한 지역에서 3문제나 출제돼서 유전 파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근데 혼자서 역시 해 나갈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뭐 AGCT 뭐 이런 거 조금씩 알고 있지만, 뭐 유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유전자의 구조라던가 이런 부분들 선생님이 이제 전공이 미생물인 게 이런 데서 이제 살릴 수 있는 거죠. 이런 DNA 복제라든지, 그 다음에 전사, 번역 이런 센트럴 도그마 같은 내용들, 그리고 돌연변 이야기들, 또 수복한 돌연변이를 회복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아요. 지금 뭐 이름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은 이제 유전자와 DNA가 합쳐져서 재조합이 일어나는 형질 전환이라든지 형질도 이런 것들, 또 마지막 유전공학은 사람들이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실제로 다시 도입하는 이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아마 위생 때 배웠나? 잠깐, 이거 지금 또 기사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원형질체. 제가 GMO 때 했죠, 위생 때. 이런 원형질체, 이 프로토플라스트 같은 것들도 여기 유전공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실험법.
기구라든지 그리고 배지 부분이 자주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 부분 이런 부분 좀 살펴보고 마지막 이제 균주를 보관하는 방법, 배양하는 방법 이런 것들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식품미생물학에서 이제 그 시중에 있는 교재들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 두 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중독균 파트입니다. 이 식중독 파트가 미생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시고 지금 제가 기출 현황을 보시면 식중독균이 미생물학 문제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생에서 엄청 가르치기 때문에 만약 위생 선생님이 달랐다 그러면 제가 조금 욕심을 낼 수도 있는데 이게 섣불리 선생님이 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생물에서 식중독균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위생에서 식중독균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어 황색 포도당 구균에 대한 내용들이 양쪽 책이 달라요. 그런 거를 두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혼란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대방고시는 저 혼자 다 가르치기 때문에 저 혼자 다 정리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이 말도 맞긴 하지만 위생 애들이 헷갈리겠는데? 그럼 이거 스킵하자 이런 거. 대표적으로 리스테리아 같은 거. 지금 이제 미생물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좀 더 경력 경쟁 아이들만 보니까 좀 더 이제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리스테리아가 우리가 위생에서는 중원균인데 저온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미생물 시험에서는 저온균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식중독균을 굳이 하지 않고 그래서 미생물 수업을 좀 줄이고 위생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위생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미생물을 다 풉니다. 나중에 애들이 복원을 할 때 헷갈려요. 이게 미생물인가 위생인가 헷갈릴 만큼. 두 번째 파트는 발효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안 합니다. 이게 발효가 대학교 때 책 있으신 분들은 넘겨보면 뒤쪽 가면 된장, 고추장, 요구르트 이게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식품을 만드는 그런 공정, 과정 이런 내용이 사실 미생물 책들마다 대다수 있는데 이 내용까지 가기에 너무 많고 비중이 적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정이 한번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해 아이들은 이제 양이 또 이제 늘어나서 그런 내용 마쇠, 침지 막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야 되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파트는 가르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실험법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페이지들을 그냥 캡처해서 넣어놨는데 제가 이번 기본서를 만들 때 박스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박스 활용에 보시면 이제 개념 잡기도 있는데 보면은 팁 이라던가 비교하기라던가 핵심 속속이라던가 풀어보기, 실험하기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그 안에 제가 굳이 내용을 이렇게 조금 더 강조하고 싶거나 이런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조금 알아두면 좋아. 너의 백그라운드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예전에 설명하거나 프린트로 줬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 박스에 넣거나 정리해서 제가 넣어놨고요. 이런 그림 제가 그림 실력이 떨어지거든요. 미생물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런 그림들 최대한 이제 이런 반보존적 복제 같은 것들도 그림으로 제가 넣어놨고 이 지금 곰팡이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곰팡이들 사진을 찾아가지고 이 아이들의 균 모양 같은 것들도 최대한 많이 기본서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 작업해놨습니다. 아스퍼질러스 속이며 안에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요 다 표 작업해놨고 비교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 페니실리움과 비교 사항들 이런 것들 모두 표로 집어넣어놔서 열심히 작성을 해봤는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너무 빠른 단시간에 학원에서도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라고 다들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약간 어떤 심정이냐면 선생님은 약간 못난 자식을 세상에 내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첫 해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기본 이론 하면서 약간 빠지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프린트로 계속 보충하지 않을까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공부하다가 오타 대환영입니다. 아마 한 10,000개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타나 오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언제든 선생님한테 가져와서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반영을 또 해볼 생각이니까 언제든 선생님한테 그런 부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미생물학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또 그 학생들이 이제 미생물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안 해보신 분들도 많아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기출현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3년도 기출현황, 24년도 기출현황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해뒀고요. 23년도에는 이제 경기, 경북, 경남 세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력 경쟁으로 시기직 채용을 하는 대표적인 세 개의 시도가 경기, 경북, 경남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한 번씩 전북이라던가 간혹 한 번씩 갑자기 경력 경쟁이 뜰 수는 있지만 고정적으로 경력 경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지역은 3개 지역이고요. 23년도에도 3 지역에서 뽑았고 24년도에 현재 상반기에 2 지역이 끝났고요. 지금 11월에 경상남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스타트지만 학생들 중에는 이제 지금 한참 열심히 이게 2달밖에 시험이 안 남아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23년도부터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파트부터 보면 오늘 배우는 내용들 중에 지금 이제 미생물학의 기초, 제가 이제 여기 단원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하고 좀 다르고, 이 분류를 할 때 위생은 굉장히 색깔이 딱 뚜렷해서 화학적식 중독, 감염병 이렇게 딱딱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미생물학은 이렇게 하면 세균 파트에 들어가고 저렇게 하면 생육 파트에 들어가요.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카테고리가 좀 겹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생각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오늘 배울 이 미생물학의 기초를 보시면 지금 분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었고 명명법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22년도 경기도 할 때부터 그리고 사실 21년도부터 이 지금 미생물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발전사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올해 보란듯이 기대에 부응하듯이 올해 경기 경북에 코우 할아버지와 양대 산맥이거든요. 약간 코우 나왔을 때 파스텔 할아버지 약간 서운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경상북도에 출제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출제했어요. 이분들은 업적이 이제 많고 굉장히 뚜렷한 업적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풀었죠. 그래서 이렇게 명명법에 대한 내용도 선생님 오늘 강의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분류는 아마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오늘 일부분 배워요 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파트로 가면 이제 그 세포의 구조 파트거든요. 여기서는 보통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지금 한 문제 나오는 때도 있고 3문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2문제, 3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죠. 이렇게 이 세포의 구조 파트에서 2문제에서 많으면 3문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고요. 보시면 이 리보솜을 좋아합니다. 리보솜이 2번이나 출제가 됐죠. 그 전에도 출제된 리보솜이 되게 중요한 기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보솜이라든지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이 중요한 기관이어서 그런 것들 나오고 그람 염색도 종종 나옵니다. 제가 기사를 가르치는데 기사에서도 그람 염색 자주 나오고 영양사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그람 염색은 우리가 이제 미생물학에서는 원리까지 얘가 이름이 뭔지, 얘가 왜 이런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지 이런 원리를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균 파트로 넘어가면은 가장 이제 큰 셀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균 파트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보면 세균의 분류, 특성, 그리고 특성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러 세균을 섞어 놓고 특성이나 구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기 4개가 다 다른 균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세균이 함께 나오는 토탈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세균 중에서는 제가 자주 하듯이 유산균 진짜 자주 나옵니다. 유산균 뒤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 비피더스균하고 또 이거 정상유산 발효균 있죠. 다 유산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 세균 파트에서는 위생학과 겹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보면 식중독균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식중독균 여기다 넣어놨어요. 식중독균 중에 특히 세균이 나와서 그리고 리스테리아 나오죠. 캠필로박터 나오죠. 그 다음에 퍼프린젠스 나오죠. 녹농균, 색소 이미 위생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위생하고 많이 겹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들 또 근데 이제 뒤쪽에 지금 경기도 이번에는 뭐 방송균이라든가 비피더스 우리가 이미 예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헬리코박터라든지 비피더스처럼 완전히 우리 장 속에 있는 혐기적인 아이들을 미리 대비하고 공부를 해뒀는데 실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고 박테리오 빠지러 가면은
바이러스가 엄청 자세히 나온다기보다는 기본적인 특징들, 그리고 뭐 파지의 특징, 특히 독성 파지의 용균성 주기 같은 것들은 말만 바꿔가지고 막 문제풀이에 비슷한 문제도 제가 막 많이 넣어놨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이들이 조금 말 바꾸면 헷갈릴까봐 그렇게 대비를 해놨는데 거기 선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효모로 가면은 그 효모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특징들, 그 다음에 발효의 형식이라던가 이런 것들 나오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23년도에 발효주에 대한 문제가 경북에서 이제 상반기에 출제가 됐는데, 아주 유사하게도 경남에서 바로 병행복발효가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의 문제를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패턴이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효모의 기본적 특징에 플러스 효모가 주로 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효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같이 나오고, 실제 제가 책에도 다 넣어놨고 술 얘기도 선생님이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안 나왔고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효모의 무성생식이랑 그다음에 기본적인 특성들이 시험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곰팡이를 보면은 이제 곰팡이 부분은 보통 지금 효모도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옵니다. 효모도 한두 문제 정도, 얘는 때는 많이 나왔지만 곰팡이도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세균이 왕창 나오고, 뭐 그렇지만 공부해야 되는 건 다 꼼꼼히 살펴봅니다. 곰팡이도 지금 여기 니그리칸스 괄호 넣기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니그리칸스가 우리 이거 위생에서 배우죠? 기억나요? 오리엔테이션인데 질문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죠? 요거 고구마 연부병 위생에서 이미 배웁니다. 근데 이 친구의 이제 포자색 막 이런데 가로놓기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다음에 버섯 자실체와 관련된 거 요때도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그쵸? 이렇게 작년 문제 똑같이 버섯 파트 출제가 됐고요. 조류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죠? 지금 다 빈칸이에요, 조류가. 근데 딱 한 번 경상남도에서 클로렐라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조류, 이제 제시생분들은 알겠지만 조류 중에 제가 클로렐라만 자세히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수업을, 미생물학 수업을 준비하기 전에 특히 문제집 작업을 할 때 제가 기사 문제를 한 10몇 년치를 다 가져다가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식품기사 문제집에 조류 문제 중에 클로렐라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클로렐라 정도는 우리가 자세히 봐야겠다 해서 클로렐라가 자세히 나온 책을 반영해가지고 문제 풀이 때 자세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클로렐라가 조류 중에서 그런 경향들을 제가 먼저 파악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요 조류는 올해도 기본적으로 공부할 거 하고 클로렐라만 자세히 할 겁니다.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로렐라는. 자, 그 다음은 이제 요주의 파트, 8파트입니다. 이 미생물의 생육 환경 제어 부분인데요. 이 경기도에서 D값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보란 듯이 경상북도에서 D값, F값, Z값이 같이 나오고요. 그 문제 올해에도 또 경상북도에서 또 D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D값 부분은 잘 풀어야 되고, 우리가 D값 말고 Z값까지 다 계산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 우리 그거 있죠. 염장할 때 원리 했죠. 그거 똑같이 배워요. 식염하고 생육, 또 산소하고 생육,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 인자들에 의해서 미생물의 증식 영향 가는 것들을 또 살펴볼 거고요. 증식곡선은 정말 단골입니다. 증식곡선 2번 나왔잖아요. 올해 또 경상북도에 또 생육곡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식곡선은 단골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단골 있습니다. 세대시간 계산하는 거. 세대시간 계산하는 거, 여기 작년에도 나왔지만 올해 또 나왔습니다. 세대시간, 여기 경기도에 세대시간 푸는 문제 나왔습니까? 미생물에 푸는 문제가 한두 개 나올 수 있고, 아직 뭐 효모의 그 헤마사이토미터 이런 거 안 나왔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대비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가열 처리하는 부분, 방사선살균인 거. 지금 올해 경상북도는 여러분들 해설특강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매번 말하지만 제가 해설특강 찍어놓는 거 무조건 봐야 돼요. 어차피 나 문제 풀 때 볼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4월 달에 경북에서 이런 문제 나왔구나 하면서 내가 문제를 풀거나 내가 이론 수업을 들으면 더 귀에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타 지역 문제, 올해 경기도 문제 전부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는 거 저는 추천입니다. 이렇게 자외선, 지금 이 지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문제나 나왔습니다. 이 파트에서. 그러니까 다른데 텅텅 비어서 다른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7문제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삼군법이라고 이것도 위생에서 배우거든요. 삼군법 같은 것도 나왔어요. 경상북도에. 이렇게 자외선 조사, 방사선 뭐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위생에서 배운 내용이랑 겹치는 아이들. 그래서 이 파트는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9번째 파트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발효의 개념 정도가 지금 경상북도가 발효의 개념을 찾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작년 문제들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라이에이즈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대사, 영양소, 뭐 탄수화물이나 지질, 단백질의 대사와 관련된 문제가 경기도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자, 유전자 부분으로 가보면요. 유전자 파트는 지금 이 작년에 경기도에서 무려 3문제가 나와가지고, 그 전년도에 제가 그러니까 22년도에 유전자를 막 가르칠 때 유전자 막 자세히 안 해도 된다고 타학원에서 막 그런 공격을 했었는데 보란듯이 경기도에서 3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학원도 유전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미생물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지만 분명히 어렵게 난이도를 높일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공부 여러분들 꼭 같이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PCR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참 코로나여가지고 PCR 막 그림을 그리면서 했는데 PCR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또 공부를 할 겁니다. 플라스미드라든지 트랜스덕션 같은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고, 또 DNA 구조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유전자 문제 나옵니다. 자, 실험법으로 가면은 지금 실험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런 선택 배지와 관련된 배지 문제들이 2번 나온 적 있고, 요거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넣어놓은 건데, 대장균군 정성 시험은 사실 위생학 문제입니다. 위생학 문제인데 미생물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기타를 가면은 위생학 문제입니다. 뭐 식품 부패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표 미생물이 미생물학에 나오면 이거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와, 위생에서도 매년 지표 미생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다가 이제 경상북도는 미생물에다가도 지표 미생물을 내고, 그리고 아주 생뚱맞게 프리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프리온, 광우병의 원인체가 뭐냐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카테고리 정리할 때마다 얘 어디에 갈 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애고, 문제집에 넣을 때 도대체 어디에 넣어야 할지 고민 중인 게 이 프리온 문제. 이것도 역시 위생학에서 배웁니다. 프리온, 나 지금 초치생분들 나 프리온 안 들어봤는데 했는데 아니에요. 전부 다 배우고요. 프리온 때문에 제가 작년에는 비로이드까지, 혹시 몰라서 제가 비로이드까지 아이들한테 알려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대비해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년 동안 23년도랑 24년도, 물론 22년도도 시험이 있었지만 2년 동안 우리가 이제 기출됐던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셨는데, 아마 파트별로 선생님이 쭉 나열해놨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제가 또 이제 말을 해주겠지만 해당 파트들은 그 자주 나오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잘 신경을 쓰시면 미생물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미생물학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위생은 사실은 그래야만, 이런 글자 하나로 문장의 뉘앙스가 바뀌면서 그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골라야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잠깐의 그 초인적으로 그 시험장에서 어떻게 잠깐 생각했냐에 따라 혼자 답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위생이 생각보다 공부할수록 어려운 학문이 되는데, 미생물은 그런 말장난이 별로 없습니다. 미생물은 그냥 이거는 이런 기능하는 세포 구조는 뭐야? 이런 거 물어보. 이거는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주 단순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은 공부를 해놓으면 답을 푸는데 어렵지 않고요. 미생물에서는 이제 어려운 부분은 뭐냐? 첫 번째는 정말 책마다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영문과, 그 영문도 많고, 균주 이름도 영어지만, 이제 그 학명도 라틴어지만, 영어 이름이 많다 보니 표현하는 한글 표현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이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23년도에 나왔던 포괄적 조절. 한 번도 누구도 아무도 가르친 적 없고 배운 적 없는 심지어 선생님도 처음 봤던 포괄적 조절이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다 틀릴 거니까. 근데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쭉 읽어보면 뭔가 포괄적으로 조절하는 내용을 쭉 써놨어요. 그래서 답이 포괄적 조절이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운 좋게 애들이 다 맞긴 그래서 100점이 맞긴 했지만 이런 내용은 미생물에서는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아예 진짜 힌트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22년도에 여기 없지만 이제 피소클라미스테라는 문제가 경상북도에 나오는데 곰팡인데 통조림이 나오면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이렇게 어려운 균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틀려도 됐습니다. 그것까지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생물은 그렇게 틀리지 않는 한은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꾸준히 해오면 분명히 나한테 그만큼의 보상을 주는 학문이라고 제가 계속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도.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미생물학은 제가 첫 해에 처음에 미생물학 수업을 딱 잡았을 때 제가 이 미생물학 그 책에 단원들을 쭉 넘겨보면서 도대체 몇 개의 과목이 이 미생물학이란 이름으로 들어있는지를 세봤는데 9개의 과목이 들어있습니다. 분자생물학, 위생학, 가공학, 발효학, 미생물이 다 들어있어요. 학문이. 그래서 이 학문이 보기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크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이 먼저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제가 가르쳐 준 것들을 잘 소화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학은 충분히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 꼭 이야기하고 싶고 첫 해보다 다음 해가 그 다음 해가 학생들의 반응이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연한 두려움이었고 첫 해 22년도 경기도에 세 과목이 됐을 때는 한숨이 아이들이랑 나랑 시험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첫 시험일 때는 그 깜깜한 곳에서 앞을 보듯이 아이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미생물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했고 근데 해가 갈수록 훨씬 더 감잡기 쉬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했지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했을 때예요. 그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고 싶고 점수를 높이고 싶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아. 무한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생물 역시 위생처럼 무한 반복해서 계속 보고 또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이름들이 아니고 균주 이름들도 나 막 바실러스 정도는 아는데 뭐 이런 수준인데 막 그 클라도스포리움, 뭐 알터너리 모르는 이름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나는 지구에 살고 미생물이라는 새로운 세계 그 세계를 내가 공부해보겠다. 이렇게 애들과 친해져야지 미생물을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친해져서 내가 100점 맞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서 어려우면 계속 소리내서 약간 읽어보셔도 돼요. 이 균주 이름들 같은 거 입에 안 붙잖아요. 한글로 그냥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미생물 균주명을 틀릴 때 막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클라도스포리움, 아스퍼질루스 이렇게 그냥 한글로 써서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내가 모르겠다. 처음인데 난 어렵다. 선생님이 지금 좋게 말해주지만 그래도 난 두렵다. 이러신 분들은 언제나 선생님 찾아오셔서 똑같이 미생물학 물어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 실강생분들 제가 미리 조금 괴롭혀서 예습하라고 조금 닥달을 해뒀으니까 수업하는데 어려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강으로 무조건 복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12월부터 시작되기 전에 문제집이 빨리 열심히 만들면 출간이 되면 출간을 미생물을 시킬 거거든요. 위생은 시기에 맞춰서 나올 거예요. 강의용 교재이기 때문에. 근데 미생물은 판매용 교재니까 밖으로 판매되는 교재니까 최대한 빨리 작업해가지고 나오면 문제집 풀면서 다시 기본 이론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거나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뭐 안 만든 겁니다. 자, 지금 기본서 보시면 굉장히 제가 공간도 많이 만들어 놨고
여러분들이 기재하실 수 있게 처음부터 작업을 디자인 파일을 받아다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그림이 중간중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거기다가 배웠던 내용들 넣으시고, 제가 여기서 기본 이론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 기본서 예를 들어 PCR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어디서 할 거냐? 문제풀이에서 할 거예요. 문제풀이에서 하는 내용 어떻게? 다시 기본서에 적어놔야 돼요. 요거 한 권 딱 들고 가면 다시 내가 이거 지금 9월인데 막 예쁜 노트 사가지고 다시 정리하지 그러지 마라. 이미 책을 새 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본서에 내가 배웠던 내용, 공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정리하셔서 추가하시고 실전 모의고사 하면 또 추가하셔가지고 마지막 한 달 동안 이 책만 열어보면 모든 내용이 다 나올 수 있게 단권화 작업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또 궁금한 부분들은 또 상담을 하거나 또 선생님에게 우리 인강생분들도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